저희가 지금 1차와 2차 경고장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3차가 남았죠. 송 교수님, 세 번째 경고장 받을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경고를 2개를 받았는데요. 네. 2개의 경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숫자로 다 나오고 내가 아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이 대부분의 검사가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에서 매년 하기를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 경고는 1분 미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뇌 허혈증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의 경고 세 번째, 뇌 속 시약폭탄의 마지막 경고. 1분 미만이라도 뇌졸중 증상이 있었다면 경고입니다. 근데 사실 1분 미만이면 내가 왜 이러지 했다가 괜찮아졌네 하고 넘길 수 있거든요. 짧잖아요. 네, 근데 1분 미만이어도 이게 경고군요. 예,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비유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5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렇죠. 심장이 바짝바짝 나고 아주 망신스러울 겁니다. 뒤져보니까 1,000원짜리가 나왔어요. 네. 그럼 그때는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혀지는 거고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뇌가 원하는 양만큼의 피가 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깐 떨어지는 그 순간 동안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1,000원짜리를 찾은 것처럼 정상이 회복되면 싹 사라지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를 때는 내가 피곤한가 어제 술 먹어서 그런가 기가 허한가 이러고 놓치게 되죠. 네. 하지만 이것은 중증 뇌졸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긴장되네. 네. 이거 그러면 빠르게만 치료하면은 괜찮은 건가요? 뇌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일과성 뇌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막혔다가 풀린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MRI에 이제 맨 위에 있는 점 찍힌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일과성 뇌허혈로 응급실에 와가지고 이미 증상은 좋아졌는데 급성기 뇌경색을 보는 사진에서는 저렇게 흔적이 남은 건데 이제 수개월이 지나서 MRI를 찍어 보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흔적이 남지 않았구나, 이분은 후유증이 남지 않겠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뇌혈관 사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일과성 뇌허혈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잠깐 혈관이 막혔다가 풀렸으니까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냥 지내지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일과성 뇌허혈의 뇌졸중 재발 확률이 실제 급성기 뇌경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1분 정도 힘이 빠졌다가 괜찮았으니까 이제 그냥 회사 다니고 해야지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일주일 이내에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이 무려 10%가 됩니다. 아이고. 근데 한 번 재발하면 그때는 다시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과성 뇌허혈을 경험하신 분 괜찮겠지, 사는 게 바쁘니까 다음에 병원 가야지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나고요. 그날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동일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렇다면 그 중요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예, 일단은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한쪽 마비가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얼굴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이제 마비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야가 한쪽에 이렇게 안 보이고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짧게는 수초, 그다음에 수분, 길게는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걸 이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상은 좋아졌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놔뒀을 때는 재발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뇌경색으로 진행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임계점이 2개가 있습니다. 뇌혈류가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다가 뇌세포가 기능을 안 하는 임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임계점은 뇌세포가 실제로 사망하는 그런 그 임계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증상만 나타나고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증상은 좋아져도 원인은 남아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임수민 아나운서랑 서태훈 씨 막 계속 놀래가지고 턱 괜찮을까 걱정됐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네. 게 저 가끔 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빈혈은 아닌데 약간 그 빈혈의 그 경계선상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빈혈 얘기도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배님. 어떡해요. 괜찮아요. 네. 다행히 봐.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다행히 여기 말이 가끔 더듬어요.
세 번째 경고에 그냥 억지로 살짝 하나 지금 끼워 넣었어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경고장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가끔 뭐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만나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수술실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에서 우리 교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퀴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경고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해서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들을 교수님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네, 저희가 세 분의 교수님께 이 질문지를 드렸는데 네.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답변이었거든요. 네. 뭘까요? 제가 한번 유추를 좀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1차 경고를 우리 교수님이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네. 네. 목소리가 조금 무섭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서 그런지 그래요? 경고입니다 이러니까 그 환자분이 경고라고요? 그 자리에서 허 놀란 거야. 경고라는 말에 놀라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온 환자. 뒷목 잡고. 예. 네, 아이고 서태훈 씨. 네, 굉장히 극단적이십니다. 무슨 심장마비까지 뭐 오고 막 이렇게 아니, 뭐 쓰러지고 막 쓰러질 수 뒷목 있죠, 잡고 예. 그러겠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이 된 거죠.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 진단 받고 술을 그냥 왕창 드신 거예요. 아유 이게 술. 네, 그런 건 맞죠. 음주로 예. 해결을 했다. 그렇죠. 자, 예. 과연 이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을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차 경고를 받았는데 혈압약을 안 아이고, 먹어서 저거구나.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가 그렇게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이민우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도 고혈압이 사실은 이런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지럼증이나 두통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사실은 저희 외래에 왔다가 혈압이 160, 170 이렇게 높으셔서 환자분 지금은 약을 꼭 드셔야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몸집이 있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해서 혈압을 떨어뜨려 보겠다라고 하시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의 95%는 실패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혈압이 160, 170 이 상태가 쭉 유지가 되다 보면은 뇌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40대 가장이셨는데 애들도 너무 어리고 두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이 제가 고혈압약 드시라 했는데 나는 약을 평생 먹기 싫다 뭐 그런 뜻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약을 안 먹겠다. 적어 놓으시라라고 당당하게 가셨었는데 결국에는 혈압이 계속 높아가지고 뇌간 출혈로 응급실에 오셨는데요. 이 뇌간은 호흡을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사실은 바로 사망할 수 있는 부위인데 또 젊으셔가지고 어찌어찌 살아남으셨는데 후유증으로 의식 없이 계속 누워 계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좀 뭐 안타깝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네. 제 주위에도 혈압약을 뭐 드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 외에 좀 통통하고 체격 있으신 분들이 운동으로 조금 혈압을 조절해 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글쎄요 제 생각이지만 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건강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성 들고요. 예. 우리가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의 치명도가 높기 때문에 의료진은 치료 및 약물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비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느 음식점에 갔을 때 선불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선불이나 음식을 다 잡숫고 내는 후불이나 차이가 없는데 선불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페이, 내가 돈을 지불한다는 거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료진이 제시하는 거는 일단 혈압약을 드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그 운동에 혈압이 떨어지면은 혈압약을 잡섰으니까 혈압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어드리겠습니다. 하면 뇌 혈관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에 노출돼서 망가질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럼 혈압약을 먹겠다는 게 결심이 쓰였으면 두 번째는 혈압약을 잘 드셔야 돼요. 어떻게 잘 드시는 거냐?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혈압약을 꼭 드시고 특히 금식. 내가 금식해서 오늘 피 검사해야 돼. 그래도 혈압약은 프리패스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안 드셨을 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또 하나는 혈압약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거나 변동했을 때 내가 다른 병원에 다른 교수님한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쭤봐요. 혈압약을 드십니까? 네. 혈압약을 뭘 드세요? 하얀 약이요. 노란 약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네. 제가 강조하는 거는 보시는 혈압약을 받았으면 그 처방전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 의료진이 여러분들 혈압을 정말 정밀 타격하듯이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찍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